기자주 안정입니다. 오늘은 현재 복역 중인 이 유영재 씨 관련된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영재 씨는 선우은숙 씨의 언니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죠. 유영재 씨가 앞서 항소를 했는데 이 항소심 공판이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4월 16일입니다. 1심 선고 후에 약 2달 만인데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이번에 유영재 씨의 변호를 맡은 담당 법무법인은 어딘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선 선고 내용을 간략하게 짚고 갈게요. 일단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영재 씨 법정 구속됐는데 지난 2월 23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었기 때문에 형량이 꽤 셌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영재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 장애인 관계 기간에 취업 제한도 5년을 명했습니다. 당시 검찰과 재판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하고 있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당초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모두 인정된다는 거예요. 여러 주장 중에서 일부분만 유죄로 판단된 게 아니라 친언니 측이 주장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죄가 인정된다, 유죄를 받다는 거죠. 자, 일단 피해자가 진술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상세하게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본 거였죠. 자, 이게 1심의 선고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유영재 씨 측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장의 제출 기간은 형사사건의 경우 일주일입니다. 민사는 2주일이고요. 근데 바로 다음 날 항소를 했고요. 같은 날 검사 역시 항소장을 냈습니다. 자, 당시 항소장 제출과 관련해서 선우은숙의 언니 측은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니의 변호를 담당한 노정원 변호사는 예상했던 일이다.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항소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지난 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가 됐고 이틀 뒤 유영재 씨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유영재 씨의 변호는 누가 담당할까요? 이걸 왜 제가 짚고 가냐면은 1심에서는 국내 3대 로펌 중 한 곳인 세종이 담당했기 때문인 거죠. 세종은 앞서 이 유영재 씨의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한 변호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변호를 맡았었죠. 그런데 1심에서 사실상 완패를 했습니다. 유영재 씨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일부만 인정한 게 아니라 전면 부인, 무죄를 주장을 했죠. 근데 어떻게 됐죠?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인 세종의 완패였던 거죠. 그래서 과연 2심에서는 누가 맡게 될지를 궁금해 하셨을 텐데 법무법인 판심이 맡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0일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됐고요. 닷새 후인 2월 25일 담당 검사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유영재 씨 측이 담당 변호사 추가 지정을 했는데 이 변호사가 세종 변호사인지 아니면 제3의 로펌인지 아니면 판심의 추가적인 변호인이 선임된 것인지 저희가 이건 추가적으로 확인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4월 16일 날 첫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 재판의 쟁점은 뭘까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유무죄 재판이냐, 양형 재판이냐. 유무죄 재판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무죄다, 죄가 없다를 주장할 경우에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게 되는 거죠. 근데 양형 재판은 뭐냐? 통상적으로 항소를 할 때 양형 부당을 이유로 둘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내가 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나 잘못했다. 반성한다. 다만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형량이 너무 높게 나왔다, 1심에서.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내가 지은 죄값만큼만 형량을 주길 바란다. 이게 양형재판이라는 거예요. 일단 1심은 어땠죠? 유영재 씨의 1심은 유무죄 다툼이었습니다.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이때는 무조건 무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안 자체가 강제추행, 굉장히 민감하죠. 만약에 5가지 혐의라고 했을 때 4가지가 무혐의고 하나만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유죄가 되죠.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방송인으로서의 생명은 사실상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부인, 나는 무죄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양형재판으로 간다. 이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1심에서 내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뉘우칩니다. 반성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죠? 무조건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라고 해서 이 상황이 경감되는 건 아니에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선운숙 씨 언니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용서해달라. 그래서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거나 탄원서를 냈을 때 경감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즉, 잘못 인정, 합의 과정, 그로 인한 용서, 이 3가지가 모두 맞물려야 양형재판으로 갔을 때 유영재 씨가 감형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유영재 씨는 과연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될지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에서는 보통 이 정도 형량이 나오면은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영지 씨가 항소하자 곧바로 검찰 측에서도 항소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이한 사안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유영재 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비난 가능성과 엄벌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영재 씨가 어쨌든 항소를 하게 됐는데 보통 유영재 씨의 전략은 아마 검찰을 항소 안 할 테니까 형량이 이것보다 늘어나지 않을 테니까 항소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검찰도 항소했기 때문에 경우 여하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유영재 씨는 항소심의 전략에 있어서 1심의 전략과 같이 끝까지 부인한다라는 전략을 사용할지 아니면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런 입장의 변화를 통해서 2심 전략을 가져갈지는 좀 유영재 씨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향후 또 쟁점이 될 사안은 바로 반성문 제출 여부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1심 때도 반성문을 왜 안 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건 명백합니다. 왜냐? 반성문을 낸다는 건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1심에서 유영재 씨는 나는 죄가 없다.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반성할 이유가 없고 반성문을 낼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항소심에서 만약에 반성문이 접수가 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반성문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거는 유무죄, 나는 죄가 없다. 무죄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 양형부당, 형량이 너무 셉니다. 경감해 주십시오. 양형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반성문이 제출되느냐 아니냐를 놓고서는 이 재판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앞서 김호중 씨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무죄를 주장을 했죠. 그러다가 재판의 후반으로 가면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지금도 반성문을 계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렇듯 내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거, 이걸 재판부에 계속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재판부만 설득해서 될 일은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명백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피해 복구입니다. 내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어떻게 복구해 줄 것인가. 그 과정이 뭐라고요? 합의입니다. 합의. 합의가 금전적 합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사과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유영재 씨가 1심 이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도 이미 재판부는
정상 참작을 해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해요. A씨를 5차례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나쁘다. 근데 A씨는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정신적 고통이 컸다. 이 모든 사건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유영재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양형 이유였고, 그럼 가명, 정상 참작 사유가 뭐였냐? 이것도 정확히 재판부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였나?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다는 거, 즉 초범이라는 거, 그리고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래도 유영재 씨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라고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거, 이런 점들이 고려돼서 2년 6개월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영재 씨,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반성하며 살겠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즉,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직후에 반성하며 살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실제로 내가 그래, 이제는 잘못을 인정해 라는 뉘앙스를 풍긴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유영재 씨의 항소심은 유무죄 재판이 아니라 양형 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경우에는 반성문이 제출될 거고, 더 나아가서 피해자인 선운숙 씨의 친언니 측에 합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4월 1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 항소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취재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